저는 쉽진 않지만 늘 장기적으로 사고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3년 뒤 계획도 짜보고 5년 뒤 계획도 짜보고 10년 뒤 계획도 짜봅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뒤에 계획을 짜봤자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했던 지점에 못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고를 해보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근시안적 시각에서 탈피할 수가 있고 또 10년짜리 비전이 있어야 그 1년을 되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장기적인 사고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10년 뒤에 더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토요일 오후에 찍어서 토요일 오후에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이랑 주말에도 야무지게 인생 공부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0년 뒤에 행복하게 살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근데 썸네일에 써놨죠? 4050, 4050이랑 2030이랑 좀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거는 갈립니다. 제가 4050은 자주 말씀드렸어요. 문해력과 체력이다. 제가 이제 딱 41살이니까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체력은 정말로 하위권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왜냐면 좀 이거는 나쁘게 타고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그냥 안주하고 그거에 그냥 불만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능력보다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갈까, 그래서 조금 더 체력을 끌어올려서 쾌적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저는 사실 문해력은 걱정 없거든요. 저는 독서는 완전히 그냥 습관이 들어갔고 어느 정도냐면은 일단은 집에는 책을 막 뿌려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파에 이렇게 힘들 때 털썩 앉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털썩 앉으면서 책을 짚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방에는 또 리클라이너가 있거든요. 그 옆에도 그 뒤에는 이제 책이 있고 그 밑에는 항상 책이 있습니다. 털썩 앉으면서 어느 정도면 안 읽어도 배에다 책을 올려놔요. 이게 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아내랑도 티격태격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책을 너무 이렇게 널브러 트려니까 누가 봐도 좀 책을 많이 널브러 트려 놓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좀 이걸 정리해두면 안 되냐고. 그러면은 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또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럼 또 제가 소파에 여기저기 갖다 놓습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이거는 됐는데, 그래서 문해력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체력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문해력을 끌어올린 것처럼 루틴을 만들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 고민할 부분이고, 오늘은 2030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2030. 확실히 4050이랑 2030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은 2030은 뭐 지금 문해력, 체력 다 중요하죠. 근데 일단 2030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4050보다는 그냥 제 의견이 아니라 통계적 조사를 봤을 때 20대가 그렇게 문해력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30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 독서랑 운동은 다 누구나 꾸준히 해야 될 일이지만 2030이 좀 특별하게 준비해야 될 게 있거든요. 요것만 2030이 마스터하면은 확실히 막 몇 배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삶이 각자 좀 처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요거 극복하면은 정말 괜찮아집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게 우리나라 단어로 도저히 한 단어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영어로는 emotional fragility. 그러니까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취약성이에요. 정서적 취약성. 그러니까 emotionally fragile이에요. 그러니까 2030은 정서적으로 너무 프레질합니다. 정말로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은 사연도 겪어봤고 저는 누구보다 보통 사람 기준으로 누구보다 2030에 대해서 거시적 미시적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고 대표님 요즘에 뭐 한 근 6개월 동안 면접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직접 채용도 하고 있고 이거를 해보면은 저희 회사는 또 나이가 고 작가님보다도 많으신 분들도 입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또 400이랑 2030이랑 비교가 돼요. 근데 확실히 2030이 별것 아닌 거에도 정서적으로 너무 취약해요. 그럴 이유가 또 있겠죠. 왜냐면은 또 예를 들면 한 6, 7년 전 안에 한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정말 유행을 한 겁니다. 그런 이제 트렌드가 10년 전부터 조금씩 꼽히기 시작했어요. 뭐 내 삶,
내 삶을 되돌아보는 거, 내 인생의 소중함.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이런 게 유교적 정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강조해 오다 보니까 개인의 삶이 너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개인의 정서적인 이런 어떤 뭐랄까 이 구조가 붕괴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존감, 뭐 개인의 행복 이런 게 한 10년 전부터 이게 좀 유행으로 온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제가 딱 가운데 있는 입장인데 저만 해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막 뺨 맞고 빠따 맞고 그런 게 되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30대 친구들까지는 뭐 선생님들한테 막 두드려 맞아봤을 거예요. 근데 20대 친구들은 확실히 그 빈도가 압도적으로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그게 좋은 거죠. 막 뺨 맞고 여러분 빠따 맞고 그런 거는 그냥 뭐가 됐던 간에 거기 어떤 장점이 있던 간에 하면 안 됩니다. 저도 5060에 비해서 4050에 비해서는 저도 뺨 맞고 빠따 맞았지만 확실히 더 좋은 환경. 뭔가 이렇게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도 그렇고 뭐 보건적으로도 그렇고 확실히 더 좋은 환경에서 받았고 2030도 받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10대는 더 심하죠. 더 심하죠. 그러니까 너가 최고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막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 이걸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이거가 정말로 뭔가 과했던 경우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왜곡되게 전달받은 경우도 많고 그런 이제 문화가 도래했는데 되게 좋은 방향으로 도래했는데 그 문화가 도래하면서 되게 복합적입니다. 여기에 동시에 뭐가 있냐?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했죠. 그래서 2030은 그런 게 따뜻하게,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도 된다라는 거를 뭔가 보편적 패러다임으로 처음 이제 뭔가 이렇게 흡수되기 시작한 시절이면서 동시에 뭐죠? 2030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딱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인터넷을 접한 시대거든요. 막 이제 초등학교 때 막 그 286, 막 이렇게 막 디스크 넣고 막 플로피 디스크 넣고 막 이런 시대였고 그럼 2030은 플로피 디스크는 경험을 안 한 친구도 좀 있겠죠. 뭐 30대 후반 친구들은 좀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겠지만 30대 초반만 해도 플로피 디스크가 심지어 뭔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인터넷이 그들의 삶과 함께한 경우죠. 20대는 뭐 인터넷이랑 같이 태어났다고 봐도 무방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죠? SNS 이런 게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그냥 이 피드백, 좋아요와 댓글이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예민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친하거든요. 저는 2030이랑도 친하고 4050이랑도 친하거든요. 그냥 이건 한 10배 차이 난다고 봐도 돼요. 그냥 4050은 그냥 생각보다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생각보다 덜 신경 쓰는데 뭐 4050에도 그런 거 신경 쓰는 경향성이 있는 분들이 있고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2030은 그게 훨씬 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죠? 대화 자체를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전화로 하고 말로 하고 직접 하고 그랬는데 텍스트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정서적 취약성이 확 무너지냐면은 직접 뭔가 면대면으로 얘기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의 해결 능력이 너무 약해요, 진짜. 너무 심하게 약합니다. 그래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곡된 자존감, 왜곡된 개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진사회성 동물이고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협업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협업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사람 간의 대화가 그 간의 뭐랄까 대화의 매질이 기술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정말로 정서적 감정이라는 거 어떤 진짜 공기로서의 감정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전화가 아니라 전화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매질 안에 그 감정이라는 게 가득 찼는데 텍스트는 그러니까 웃음 표시, 뭐 땀, 뭐 눈물 이런 걸로 하니까 이 정서적 감정이라는 게 이 전달이 되니까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한테 이 영상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 2030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지금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정말로 내 자식 보듯이 2030이랑 10대를 다 봐야 된다니까요. 왜? 상대적 숫자가 적은데
결국에 4050이 늙고 지금 60이 막 이제 늙고 하면은 결국엔 우리를 보살펴야 될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고, 어느 시점 되면 이 친구들 우리나라의 더 주도적인 리더 그룹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그냥 뭐 너네는 뭐다 이렇게 막 나무랄 게 아니라 그냥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잘 이끌고 날까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보살펴야 돼요. 다 같이 함께 보살펴야 되는 게 팩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2030은 우리랑 나중에 일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고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4050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정말 2030은 저희랑 일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더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게 팩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저랑 정말로 가까운 2030들이랑 소통할 때 어느 정도냐면은 너 지금 너 우울할 이유가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너 우울한 거 있냐? 없습니다. 너가 지금 우울할 게 뭐가 있냐? 저는 이거를 얘기를 진짜 대놓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왜? 왜냐면은 정말로 제가 그 친구들의 히스토리를 아는데 그 친구들이 2년 전, 3년 전에 정말로 별것도 아닌 거에 우울하면서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는 다 들어줬어요. 근데 이거를 지켜보니까 야, 그런 거 우울할 게 아니야. 그건 네가 혼자 망상에 빠진 거야. 이건 가깝기 때문에 제가 그걸 철저하게 부숴줍니다. 그걸 2, 3년 트레이닝 해니까 어떻게 되냐? 되게 괜찮아지고 그냥 자기 일 하기도 지금 이제 바빠 죽겠는 거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에 우울감에 빠지고 그냥 자기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그거 예를 들면 외부에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외부에선 그렇게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 혼자 막 부정적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또 고 대표님은 면접을 하고 또 채용을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리더들도 4050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걸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2030은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할 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조금만, 이거는 고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면대면으로 얘기하면은 우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50, 60, 4050이 그렇게 자식을 교육을 시킨 거고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겁니다. 이 친구들이 내가 그렇게 돼야지 해서 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이런 좀 이렇게 개인의 감정 이런 거 존중하는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테크놀로지까지 들어오면서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야 돼요. 차분히 설득을 해야 되고. 4050이 문해력 나쁘다니까요. 4050이 문해력 나쁘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그분들의 또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거예요. 왜? 그냥 호봉이 올라가는 시절이 있었고, 예? 독서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독서 안 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런 문화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있죠? 독서 한다니까요. 그럼 문해력 그렇게 안 나빠진다니까요. 그럼 우리나라는 복합적이죠. 뭐 또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은 뭐죠? 뭐 한자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뭐 어느 순간부터 또 한자어도 몰라는 시점이고, 저도 여러분 한자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은 실질적 문맥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따져봐도 다 복합적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세대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구나, 그런 환경을 지나치셨구나,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깨우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랑 가까운 2030이랑 하는 대화법들이 있다니까요. 대화법들이 있다니까요. 일단은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정서적 유대를 확실하게 맺은 다음에 그 망상들을 다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친구들은 되게 대단해져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제 딸이 이제 9살이란 말이에요. 만으로 7살인데 확실히 이게 이제 10대는 더 심해지죠. 10대는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러니까 한 명만 있는 가족이 많기 때문에 더 우쭈쭈하면서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이런 거랑 좀 아내랑 양육에 대해서 좀 가치관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 딸이 이제 10대가 되고 제 말을 더 알아듣기 시작하면 조금 더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양육에 개입을 할 건데, 왜냐면은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또 각 잡아서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우리 딸한테 제가 예를 들어 돈을 물려주면은 뭐 상속세 50%를 내고 50억을 뭐 나중에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줄 수 있습니다. 더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 저는 기업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일부를 양도를 그러니까 그거 상속세 내고 해버리면 돼요. 우리 딸한테 아니면은 제가 돈을 물려준 다음에 상속세 50% 낸 다음에 2억을 줘요. 그다음에 제 주식을 우리 딸한테 팔아버리는 방법도 있고 양도를 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엄청 저가에, 예를 들어 기업 가치, 그냥 회계 가치가 회사가 30억이라고 했을 때 제 주식을 3억을 넘겨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이게 300억이 되면 30억이 되고 3천억이 되면 이게 300억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제 딸이기 때문에 제 이런 뭐랄까 이런 제 테두리 안에서 제 둥지 안에서 클 동안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겠지만 양육의 끝, 교육의 끝은 인격적 독립, 스스로의 자립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딸이 정말로 가졌으면 하는 게 뭐냐? 끈기, 깡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2030들이 제가 너무 이거를 탑재하길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생각보다 교육이라는 걸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뭔가를 많이 받았는데 입시 위주, 되게 그 사교육이 발달하면서 정답을 고르는 그 능력이 고도화된 거고 그것 빼고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가공 교육만 받은 거예요. 가공식품만 먹듯이 가공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투입된 노력에 비해서 문해력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면은 독서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준비를 하면은 왜?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2030 이게 몇 명이나 볼까요? 별로 안 봅니다. 뭐 꼰대 새끼 또 잔소리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4050한테 정말 절규하듯이 외치고 2030한테도 정말 절규하듯이 외쳐서 몇 명이나 바뀔까요? 그렇게 생각보다 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듣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뀌면은 엄청난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2030이 또 왜 힘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4050이랑 2030 완전 다른 세계. 왜? 우리나라는 거기다 압축 성장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축 성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50이랑 2030이랑 또 달라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문제냐? 2030이 4050이랑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전쟁이 있거든요. 세대 간의 전쟁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030은 세대 간의 전쟁을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고 여기는 누군가의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딸한테도 뭐라고요? 이 정서적 취약성이 10대는 더 심해지고 있겠죠? 이거를 저는 극복하는 걸 어떻게든 우리 딸한테 심어주고 싶어요. 너무 심어주고 싶어요. 우리 딸이 정말로 정신적으로 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되면은 먹고 살 방법은 많거든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뭐 돈이 없으면은 힘든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행복을 보장하진 않아요. 오히려 돈이 조금 덜 있어도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거든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고 작가님한테 얘기 들어도 그렇고 근데 고 작가님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왜냐면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신앙생활 있고 교회 생활이 있는 거고 또 교회 내에서 또 사회가 있잖아요. 고 작가님은 이걸 되게 불평불만 없이 되게 헌신하면서 또 오래 적극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능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 볼수록 저랑 달라요. 저는 좀 되게 빡쳐하는 스타일인데 고 작가님도 좀 빡쳐하지만 그걸 저보다 훨씬 잘 살키시고 직원들이 몇 시간을 얘기해도 저는 정말로 고 작가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놀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들어줄 수 있지? 막 직원들이 오늘 2시간, 3시간 얘기를 들어줬대요. 저는 그렇게 못 들어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 작가님의 위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나? 이게 저는 거기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 4050한테도 계속 얘기해드리고 왜 2030 얘한테도 얘기해드리냐? 여러분들은 우리의 고객이라서 고객의 생태계를 강화하는 거는 저의 의무이자 저의 사명입니다. 더 거기서 근데 스케일업해서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고객보다 더 중요한 부가가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랑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미리미리 보시고 그걸 좀 강화시키고 오신다. 그러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진짜 하나님, 알라, 부처님 다 그냥 진짜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약하다니까요. 저는 진짜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누군가의 아빠 입장에서 누구보다 상담 메일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너무 가슴에서 진짜 우러나와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모셔널 프레질리티. 이거 극복하시죠? 2030한테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030의 상사가 4050인데 이게 생각보다 세다니까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아까 기술적 트렌드까지 다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압축 성장부터. 그래서 이거를 가장 좋은 건 뭐냐면 2030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공부하듯이 운동하듯이 내 멘탈을 키우면은 그 다음에 생각보다 내가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외부의 간섭에 대해서 그걸 좀 차단할 줄 알면은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15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여서 제가 횡설수설한 부분도 많은데 이거는 제가 틈 나면은 계속 에피소드 갖고 그다음에 이제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제가 강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0도 취약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 멘탈도 강화시켜 드리고 4050은 저랑 운동 좀 같이 하십시오. 저랑 운동 좀 같이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커뮤니티 스터디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할 채널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